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제 책 이 미라클 건강법을 갖고 제가 수면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수면의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음주는 노화의 주범이다. 근데 음주와 이 수면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술 드시나요? 아마 술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이 이완돼서 밤에 잠을 더 잘 잘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혹 주무시기 전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술을 드시면 처음 한 3시간 정도는 깊은 잠을 잘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요, 3시간 지나면 반복적으로 자주 깨고 또 얕은 잠만 자게 돼서 결국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 알코올입니다. 특히 또 우리는요, 코로 숨을 쉬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조 자체가 코로 숨을 쉬게끔 되어 있는데 간혹 비염이라든지 비만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코하고 입으로 통하는 통로가 좁아져서 자꾸 입을 벌리고 자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굴 구조상 혀가 자꾸 뒤로 빠져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가끔 자다가 몇 초간 숨을 멈추는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자신은 모르겠지만 자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조용해지거든요. 코를 골다가 조용해지는데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때 잠깐 무호흡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숨을 내쉬게 되죠. 근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있으면 우리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폐동맥이라든지 심장과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체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을 설치고 또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더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저녁에 술자리가 있으면 보통 기름진 음식하고 술하고 같이 먹잖아요. 또 술만 마시나요? 니코틴, 담배도 피게 되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음주나 알코올 같은 것들이 알코올과 니코틴이 결국은 수면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저녁에 술자리도 있고 회식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또 이 술로 인해서 아침에 숙취를 안고 또 굉장히 무거운 머리를 안고서 여러분들이 또 되게 피곤하게 아침에 또 출근을 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술 때문에 수면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한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 술로 인해서 더더욱 잠을 자기가 어렵게 되겠죠. 특히 이 알코올은 자꾸 잠을 자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다 보면 알코올 의존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에 이제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거를 잘 발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컷컷이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하고 발산을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코올에 의존해서 아니면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이 마음을 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울증은 우울증대로 더 심해지고 또 수면 부족은 수면 부족대로 생기고 이 알코올에 더욱 의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알코올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알코올로 인한 신경계의 손상은요, 뇌의 가장 상부인 대뇌피질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 말초까지 그 범위가 되게 넓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알코올로 인한 신경계의 손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비타민 B군들, B1, B2, B12, 그다음에 C나 니코틴산의 이 흡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신경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알코올에 의해서 발생한 알데히드가 신경 내 조직에서 이 독성 알칼로이드를 생성해서 독성 물질을 유발하고요. 또한 이 소량의 알코올도 유해 물질을 발생시켜서 뇌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사람은요, 평균 8년 정도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위험한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또 음주를 하게 되면 치매가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캐나다 중독정신건강센터의 유로겜 램 교수는요, 2008년부터 2013년 20세 이상의 입원 환자 대상으로 휴양적 코호트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이 관찰 기간 중에 5만 7천여 명이 조기 치매가 생겼고요. 또 이 중에서 약 40%는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추가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받은 사람은요, 평균 수명이 20년 정도 단축됐고요.
습관성 음주와 치매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 알코올성 치매는요, 우리 두뇌의 필수적 비타민 B군들이 부족한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코올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회 음주량을 좀 조절하셔야 되는데, 일회 음주 소주는 3잔 미만, 와인 2잔 미만으로 양을 줄이고요. 주 2회 이내로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공복에 마시지 않도록 하고, 폭주하더라도 3일에서 5일간은 금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원칙들을 조금 잘 지켜서 여러분들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알코올 외에도 우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단 음식도 처음에 이렇게 에너지를 내는 것 같은데요. 이 단 음식도 혈당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지나친 당분 섭취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서 이게 많이 분비된 인슐린이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수면 리듬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인도 여러분들 우리 뭐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의 하루 성인 용량이 기준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이요. 성인은 400mg이고요. 임산부는 300mg, 그다음 청소년은 125mg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시는 커피 믹스가 보통 한 포에 40에서 60m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캔커피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38에서 100mg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고요. 또 에너지 음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잠을 쫓기 위해서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에너지 음료는 162m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만약에 에너지 음료를 한 병 마시면 하루 권장량인 125mg을 훌쩍 넘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카페인을 과량으로 마시게 되면 우리가 심장에 무리를 줘서 심장 두근거림이나 아니면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을 유발하고 심장박동도 높아지고요, 빨라지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화장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역시 담배에 있는 니코틴도 역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흥분제라서 수면에 방해가 되고요. 그 밖에 밤에 늦은 시간에 운동이라든지 늦은 시간에 야식도 우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 밖에 또 매운 음식도 역시 이 땀을 흘려가지고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고요. 또 신 음식 있죠. 산성이 강한 신 음식도 속쓰림하고 소화불량을 유발해서 역시 잠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은요, 중추신경계를 손상하고 독성 물질을 축적해서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하는데요. 이게 습관성 음주는 우리의 수명도 단축하고 노화도 촉진한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음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잠을 깊이 자야 우리가 피로도 풀리고 우리 몸 세포가 재생이 되는데요. 이 음주는 특히 우리 밤에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항이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야간에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료는요, 여러분들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하거든요. 우리 세포를 더욱 건조하게 해서 홍조 반응이나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을 악화시켜서 이 염증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음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특히 피부를 또 건강하게 생각하신다면 알코올을 더욱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음주와 수면에 관한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스랩의 신영화 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